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가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이영자입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유권자 여러분을 다 만나기 힘들어서 전에 신문사에 기고했던 글을 토대로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 공보물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인천 방송에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압축 성장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노인의 상대적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입니다. 전례 없는 기후변화와 국내의 정세 변화를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과거의 변화가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변화는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이룬 변화가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에 본인은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아동, 여성, 노인의 교육, 복지 부분의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향상하여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지자체마다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를 추구하고 관련 부처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한국형 친화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을 때 훨씬 정책의 만족도가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정부, 지역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고령 친화 도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고 도시화율도 85%를 넘어섭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구체적으로 활기찬 노년과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를 추구하며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를 도시에 적용시킨 WHO의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도시 전체 차원에서 외적 요인으로 교통, 주택, 사회 참여, 고용 등을 행정 편의적으로 다룬 것과 더불어 한 차원 더 나아가 내적 요인으로 가족관계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을 다룬다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의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주택 경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기찬 도시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를 삼포 시대라고 표현하지요.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를 포기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시대의 가치관의 문제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경쟁의 시대에 개인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협력과 조화의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간 한국 사회에서 3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소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증가는 1990년에 비해서 4.4배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해서 2035년에 이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공급량에 비해 일자리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와는 달리 경제 활동을 반드시 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직,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은 곧 청년이나 여성의 몫이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인 가구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거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노인 문제 등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증가하고 가족 생활의 변화가 증가했다고 하지요. 우스갯소리로 돌밥 돌밥 즉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이니 아동 비만이 늘어나느니 하는데 여성으로서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1인 가구의 증가에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경쟁의 가치에서 가족적, 사회적으로 양성평등과 협력과 조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연구나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 현장이나 행정적,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자율과 통제, 규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행정기관, 일선자치단체 간의 입법 수호의 의견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법을 통한 자율성과 규율의 밀도 조절로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에서의 일선 각 기관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 규칙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법 수호에 있어서 혼란을 막기도 하지만 자율적인 운영 관리가 운영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치는 자율성에서 나오며 그 안에서 협력과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과 통제를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황금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만 하더라도 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만사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폭염, 폭우, 폭설과 같은 기후위기나 우크라이나 사태, 정쟁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제가 이번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첫째로 현 정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정치문화 재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보수냐, 진보냐,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토분단 이후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영향과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체화된 정치 문화에 젖어서 형성된 편향된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국민의 행복도가 높고 안정된 국가들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으로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주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정책의 연속성, 보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필요한 법안임에도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 중인 법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보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먼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사회 이슈로서 GTX와 재건축에 따른 교통, 주거문화 조성, 여성, 아동, 주거안전,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교육 환경 개선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협조를 이끌어내며 정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적인 싸움 이제 그만둡시다. 보다 생산적인 대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일하는 국회, 저 무소속 후보 이영자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연수구 더 큰 발전, 무소속 후보 이영자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꼭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